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어플이 점검으로 열리지 않아 어제와 계좌가 동일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아마 내일 영상으로 올릴 것 같은데 어제 갑자기 바이비트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반등해주다가 급락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7,400만 원 수익 중이며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까지 현재 기준 총 3억 6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어제 갑자기 미국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은 무려 2.2%나 하락했습니다. 갑자기 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인 미국 증시는 그대로 곤두박질 친 흐름을 볼 수 있죠. 아니,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재료로 급락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어제 S&P 글로벌 PMI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PMI가 무려 25개월 만에 50 밑으로 떨어지며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9.7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예상치는 53이었는데 53보다 훨씬 낮게 발표가 되었다는 점과 지난달엔 52.9%로 발표가 되었는데 매우 낮게 갑자기 급락했다는 것이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조 PMI는 잘 버텨주었지만 미국 경제에서는 서비스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갑자기 경기 침체라는 이 재료에 투자자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너무나 잘 버텨주고 있다 라는 투자자들의 해석이 월마트의 부정적인 향후 가이던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를 먼저 던져주었고, 추가로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역시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뭐야, 설마 경기 침체가 정말 빠르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겼다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서비스 PMI까지 크게 둔화를 보이면서 진짜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려나 보다, 이 정도로 걱정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났는데 더 큰 문제가 뭐였냐?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지난달 3.3%보다 크게 상승한 4.3%로 발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은 더 문제였습니다. 지난달엔 3.2%로 발표가 되었었고 이번 달엔 3.3%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발표치를 보니까 훨씬 높은 3.5%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즉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진 것이죠. 그런데 이 수치가 30년 만에 최고치로 나와버리면서 와, 지금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까지 나온다고? 이러면서 어제 시장이 크게 급락을 보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만한 지표가 나왔고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생길 만한 지표가 나왔다. 경제가 침체로 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주식시장이 너무 크게 하락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이런 두 가지 뷰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라는 신호들이 어제 바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는 서비스 PMI가 위축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최근 소비 둔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정부 해고까지 고용시장에 반영이 되면 말 그대로 경제 둔화로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는 최근 CPI와 P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급등하고 있죠. 지금은 너무 섣불리 행동하고 단정 짓기보다는 침착하게 좀 더 중기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건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 정리해서 공유드릴 테니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가 정리한 엑기스 10분짜리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죠? 경제 둔화가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죠. 경제 둔화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리 인하라는 호재로 해석해서 주가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라는 악재로 해석해서 하락하느냐, 이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5월과 10월에 총 2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면서 금리 인하 전망이 확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시장은 금리 인하 호재로 주가가 상승했나요?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라는 악재로 주가가 하락했나요? 네, 어제 경기 침체 우려라는 악재로 해석하면서 올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앞으로 경제 둔화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즉, 지금 시장의 해석을 분석해보면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 악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현재 경기 침체를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재반등을 더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어제 국채금리를 보면 크게 둔화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생각하면 국채금리 둔화로 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크다면 국채금리는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채금리가 둔화되었다는 것은 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를 중요하게 보면 됩니다. 또한 당분간 금리 인하 호재보다 스태그플레이션 악재로 해석할 수 있으니 너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모두 예상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오늘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게 터져버리면서 급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측이 정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경기 침체 가능성 전망이 최저치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또한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컸던 시기가 언제냐? 네, 바로 2022년 10월입니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도배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에게 2022년 10월은 네, 하락장의 끝, 바닥이었습니다. 즉, 예측해봤자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재반등, 금리 인하까지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고 여러 상황들을 미리 각오해두고 대비를 해둔 웅죽 투자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계절성으로도 올해 1분기는 웅덩이가 지속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각오하고 대비해두었으며 2월 중후반 시기는 1년 중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 라는 계절성 역시 미리 공부를 해두었죠. 그리고 더 상승할 것 같았지만 갑자기 다시 공포 구간에 진입한 미국 증시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커졌는데 경기 침체는 미국 주식에게 가장 치명적인 웅덩이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미리 공부해두고 대비해두고 있죠.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하락장은 기정사실화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기 침체를 동반한 하락장은 평균적으로 약 마이너스 35% 폭락합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라면 마이너스 50%까지도 폭락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80%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당분간 정말 자료 매일매일 찾아봐야 하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당분간 노화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노화의 방주 대비가 바로 현금 비중이다 라는 말씀을 지겹도록 들어오고 있죠. 지금 현금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두신 분들께서는 크게 걱정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금 비중이 부족한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너무 공포가 심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아닌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금 비중에 대해 멤버십 회원분이신 수롱님께서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웅딩님, 전 이번에 잔뜩 물린 상태에 있다가 얼마 전 멤버십을 구독했는데요. 그래서 줍줍 타이밍 따라하면서 매수한 결과 수익률 마이너스에서 수익률 1%로 올라왔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 강조하시는데 매도를 해야 현금 비중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제 월급을 모아서 달러로 환전해놔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잔뜩 물려 계셨는데 멤버십 가입 후 함께 웅줍하셔서 수익으로 전환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현금 비중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만약 몇 개월 소득을 잘 저축하는 것으로 현금 비중을 충분히 늘리실 수 있다면 가능한 매도 없이 월 소득으로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만약 월 소득 몇 개월 아껴서 모으는 걸로는 택도 없을 정도로 주식 비중이 높으시다면 리밸런싱, 부분 매도를 통해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리밸런싱 타이밍과 현금 비중 늘리는 타이밍 역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침체 신호들과 인플레이션 재반등 신호,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려는 걸까요? 여러분은 작은 웅덩이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니면 곧 하락장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 비중과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입니다. 시간만 활용한다면 리먼 브라더스 같은 대폭락도 견뎌낸 QLD가 가장 좋은 투자처가 맞습니다. 오르면 주식 비중이 있으니까 자산이 계속 우상향하니까 땡큐. 만약 정말로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적절한 현금 비중으로 대비를 해놨으니까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땡큐.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오즈롱죽 투자 원칙을 가지게 되면 장기 투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버텨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투자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 이겨내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